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원래 내가 섹시한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 남자한테 제 미래를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네, 제가 덧자리를 깔아가지고. 아니,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거든요. 네. 네. 저 좀 봐주세요, 이 작가. 나 미래 어떻게 될 거야? 나 올해 갈 수 있을까? 글쎄, 제가 점쟁이는 아니어서, 그냥 선거, 사실, 이 선거 결과 맞추는 건요. 네. 그 옛날 역사만 돌아보면 쉽게 맞춥니다. 아주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거 끝나고 첫 여러분들하고 만남이죠. 네. 6월 4일 선거 끝나고 첫 만남인데, 그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선거하기 하루 전에 방송을 하면서, 그 본방송 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예측 조금 하는데 제주도 또 대구 경남 서울 부산 그다음 교육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다 맞췄네요. 사실은 그날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죠. 조금 더 쭉 한 3-40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방송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본방송을 거의 막 한 5분 남겨두고는 제 입에 못 달듯이 랩하셨잖아요, 랩. 그 정도 시간이 모자랐으니까 아마 조금 더 했으면 거의 방송 못할 지경이 왔었고 또 이 선거 이런 얘기보다 라이벌 진정한 얘기 그거 해달라고 하신 분도 많아서 그때도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네. 빨리 좀 하다 그래서 들어갔다. 근데 짧게나마 저희가 지방선거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제목에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썼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다운로드 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까? 순위가 드디어 저희가 한동안 10위권 밖에서 좀 놀았잖아요. 10위권에 딱 걸려있고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또 최고 순위가. 예. 다행이네요. 예, 역시 이 작가 버프다. 다행입니다. 요즘에 말이죠. 팟캐스트가 주성국 시대여서 10위권에 들어오기가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다행이네. 10위권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네, 다 이동형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작가님 그러셨잖아요. 과거 역사를 알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예측 가능한 거다. 네. 대한민국에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 작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유독 당신이 잘 맞춘단 말이죠. 글쎄요. 이거는 정치 신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갈고 닦은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근데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에 평론가들이라든가 또 전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 저는 누가 나한테 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당이기도 야당이 나한테 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발을 좀 담그고 있으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안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장 선거 여러분 계속 투표하시라 이런 것 이게 뭐였냐면 지금 새누리애들이 계속 언더독 효과를 누리려고 우리 죽습니다 지금 이래 들어가면 전멸입니다 대통령도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런 의미가 있었고 혹은 또 조금 앞서고 있는데 지금 완벽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우리가 흔히 델론 뽑아주자 이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된 사람 투표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그러니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우리 2012년 총선 때 거기가 야당이 승리한다고 저도 그때 야당이 승리한다고 했었는데 유일하게 고성국 씨만 맞췄거든. 여당이 승리한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그냥 희망을 얘기한 거야. 자기 희망을 얘기했는데 맞아버린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잘 맞췄는데 그 대선을 못 맞추셔가지고 이 작가님. 아니 근데 그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선거인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인데 자 집니다. 우리 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약간 진짜 질 것 같은데라는 느낌 솔직히 있었어요. 지났으니까 우리 하는 얘기지만. 아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제가 이제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87년
그 3기의 분열부터 시작해갖고 양김의 분열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선거가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한 번 달라진 적이 없어요. 제가 역사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울 또 호남 이기고 나머지 다 져요. 그렇게 해서 항상 패배했다고. 이겼을 때는 충청을 갖고 왔을 때가 이겼을 때고. 그러니까 늘 그랬기 때문에 2012년 대선도 그런 여파가 있었고 또한 뭐 제대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92년 대통령 선거 같으면 YS가 그래도 제대로 중립을 딱 지켰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중립을 지킨다고 선언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탈당하고 정말 중립 엄청 잘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DJ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또 노무현의 당선도 마찬가지죠. DJ가 선거 관리를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명박이 되고 나서 이명박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였고 또 방송이 종편이 어떻게 했고 MBC, KBS 어떻게 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거기다 또 결정적으로 권력기관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만 우리가 진보 후보가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팟캐스트계가 지금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정치평론가들, 시사평론가들이 지금 현재 전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작가 얘기가 제일 재밌을까요? 아니 저는 뭐 원래 글쎄 뭐 김원준 씨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일반인들도 정치에 관심 가지게 하려면요. 재밌게 풀어내야 되거든, 사실. 또 정치판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정도전의 드라마를 열광하면서, 이인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거는 뭐 드라마 정도전이 아니고 드라마 이인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인임이 했던 게 다 정치거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거. 우리가 삼국지 열광하는 것도, 삼국지에서 조조 유비가 하는 거 다 정치예요. 근데, 그 책 속에서 드라마에 있었던 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정치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재미없다 그러고. 근데, 또 정치 외면하고 정치의 혐오증을 가지고 정치 무관심하고 하다 보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농단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좀 재밌게 풀어주자 이런 거를 뭐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책에도 사실은 제 책 보면은 뭐 수준 낮다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욕을 들어먹더라도 읽을 때 재밌게 쓰기 위해서 또 재밌다는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게 많죠. 네. 인터넷에 있는 패러디 막 갖다가 쓰고. 이 작가 책을 읽고 있으면 분명 글을 읽고 있는데 음성 지원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 네. 일부러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EJ도 뭐 거의 중점을 가장 크게 두는 게 재미고 다른 정보나 이런 거든 여러분들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 또 지금 정치 몰라요. 지금 제가 뭐 다른 방송 팟캐스트를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거의가 비슷할 거예요, 분석은. 분석이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다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뭐 지금 지금 이런 결과 8대9 뭐 이겼다 졌다 무슨 뭐 황금 분할이 어쩌고 저쩌고 무승분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또 뭐 여당이 잘했니 야당이 잘했니 박근혜가 뭐 잘했니 무슨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이 못했니 뭐 그러고 뭐 지금 다들 싸우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난리인데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팟캐스트 만들으시라. 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 또 말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 쉽지 그게 아니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면 됩니다. 뭐 저희 EJ도 제가 뭐 그냥 가만히 있었어 봐요. 책이나 쓰고 그렇죠? 근데 하니까 하다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조금 입심 있고 또 쭉 이렇게 보면요 글 쓰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다들 정치 전문가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봤든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예. 이동형만큼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동형만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 오늘 라이벌 시간은 그래서요. 예,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네. 아니, 그거는 뭐 저번 주에 약속 드린 거고, 저희가 다음 주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얘기를 이제도 됐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뭔가 좀 새로운 얘기 해주셔야 돼요. 더 재밌는 얘기. 좀 새로운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이제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였어요. 결과 안 나온 거 가지고 개표 중인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글쎄, 어떻게 했습니까? 문 아나운서는 뭐, 어디가 이긴 것 같습니까? 여당이 이긴 것 같습니까? 야당이 이긴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유권자들이 참 여우같이 움직였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 여당에 어쨌든 여당보다 야당을 한 개 더 주면서 저 세월호 심판 어느 정도는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야권도 우리가 니네 좋아서 뽑아준 거 아니라는 얘기죠. 워낙 여권이 무능했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니네를 뽑아주는데 그렇다고 이제 잘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압승을 주지 않았다. 사실 한 석만 더 갖고 왔어도 야당이 압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7대 10 정도만 돼도 압승이라도 봤는데 지금 뭐 한 석 차이니까 그렇게 크게 또 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게 저번 지방선거 야당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똑같아요. 발전이 없었어. 그 뭐냐면 특히 수도권은 잃어버렸죠. 수도권은 인천을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대신에 이제 대전을 갖고 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비슷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는 세월호 참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세월호 참사라는 거. 그러니까 저번 지방선거 때는 선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을 새누리당에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다 역풍을 더 맞은 거고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라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야당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었거든요. 여당한테는 악재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뭐 정부의 무능으로 살릴 수 있는 애들 못 살고 이럴 때 바로 선거했으면 뭐 여당이 다 졌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나가면서 또 보수 숨어있는 보수표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의 눈물 또 새누리당이 늦었다고 써먹는 거 도와달라는 그 말이 먹혀가지고 야당이 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당이 선전한 건 사실이죠. 굉장히 선전했다. 이 정도로 나올 줄 사실은 몰랐는데 엄청나게 선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만큼 우리가 생각만큼 민심이라는 게요. 이렇게 확확 바뀌는 건 아닌 거구나. 그리고 참 지루한 싸움이 되겠구나.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데 있어서는 조금 지친 부분이 있는데 진보교육감들이 그래도 13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4곳만 보수로 갔죠. 예. 저는 거기에 조금 희망을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지난 그 1기 진보교육감들이 굉장히 잘해줬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교육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조금 희망을 봤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새누리당이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 그래 지금 진보교육감 직선제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그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미친놈들이야 진짜. 어떻게 뻔뻔하기도 무쇠라.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쓸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대통령이 지명했었거든요. 대통령이 지명하다가 이제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열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체육관선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죠. 직선제로. 이건 당연히 직선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갖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직선제 하자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는요. 학생들한테도 그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을 나오고 정도예요. 이제 지금 폐지 주장하고 자빠졌으니 참 한심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조금 겁이 나는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교육감 선거가 아마 그 진보가 이긴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보수의 분열이거든요. 보수 후보들이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진보 후보는 다 타인 후보였지 않습니까? 요거 4년 뒤 선거할 때요. 보수 애들 단일화합니다. 그대로 써먹죠. 한다니까. 얘들은 뭐 타산지석 이런 거 잘해. 예, 학습 효과가 굉장히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4년 전에 그랬지 바로 단일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4년 후를 예언하겠습니다. 네. 다음 교육감 선거 때 진보 후보들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됩니다. 현 교육감 또 현 교육감하고 이번에 양보했던 교육감들, 양보했던 교육감 후보들이 저번에 내가 양보해줬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문영린하고 고승덕 또 한 명 더 후보. 이상면 후보가 어떻게 했어요? 저번 선거 때 문영린 해주는 조건으로 다음 선거에 나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양보했거든요. 이번에 안 해줘서 자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 때 분명히 진보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진보가 그렇게 됐을 때 유권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온갖 욕을 해가면서. 그렇죠. 예. 저희 지금 광고 듣고 와야 되거든요. 네, 광고 들읍시다. 오늘 되게 늦게 듣네, 광고를.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끝을 못 내서요. 예.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 했죠. 예, 어쨌든, 교육감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직선제 폐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직선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육은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대통령 누구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또 진보가 집권 잡으면 그쪽으로 가고 또 5년 뒤에 보수가 집권 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우리 제발 애들 상대로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이건 굉장히 교육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교육감 선거가 임명제였다면 그죠? 선거를 안 하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누굴 임명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이런 애들 임명할 거라고. 박효종 교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돋네요. 그래서 네. 이거 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명하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거도 바로 교과서 파동, 교학사 네, 교과서 파동. 교학사 역사 교과서. 그거를 파동이죠.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진보 교육감 후보 이렇게 많이 당선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잖아요. 내심 교육부 장관도 우리가 직선제로 뽑으면 안 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글쎄 그걸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직선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검찰총장.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그렇죠. 그래야 대통령 눈치 안 보거든. 국민 눈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사, 그렇죠? 대통령 권력 눈치 안 보니까 소신껏 수사 이게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다 소위 말하는 권력의 주구,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말이죠. 아니 근데 저희가 상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직접 뽑고요. 그리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저희가 직접 뽑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법권? 요쪽은 저희가 직접 못 뽑을까요? 글쎄 하여튼 검찰하고 검찰은 사법부 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있고 일본은 우리랑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는 글쎄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가 좀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좀 우리나라 검찰을 비하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일본도 예전에는 많이 심했죠. 권력 눈치 보고 이런 게. 근데 요즘에 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은 확실합니다. 정치인 수사에서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럼요. 도쿄지검, 특수부. 특수부. 자부심이니까 우리도 그런 자부심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특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특검 뭐하러 합니까? 근데 특검도 이제는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도 왜 대통령 임명하거든. 그러니까요. 못 믿어요. 네. 아무리 후보자 올려줘갖고 뭐 합니까? 결국은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국민들이 직접 직선제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교육감마저 지금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요 다 없애려고 이렇게 얘기해.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미친 사람들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지방선거 때 사실 한창 유권자들이 꽤
뭐 속된 표현으로 좀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목소리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조용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정치적인 목소리가 좀 시끄럽게 많이 나와야지만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네. 세월호 참사가 많이 국민들 관심에서 사라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재보선 아닙니까? 730. 730 이제 뭐 한 달 거의 뭐 미니 총선급이라고. 미니 총선급이죠. 예.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사실 이 육사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변수가 됐다고 보고 그런데 730에서 아마 변수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그거는 육사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방금 문화나 말처럼 그런 어떤 사건들 잊지 말고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730 총선은 새롭게 아마 육사하고 다른 아젠다 또 인물 이거 가지고만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혹시 그 730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촉이 오시나요? 이미 지금 할 때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이 선거를 국민들이 사실은 뭐 정책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정책으로 안 뽑히니까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는 거예요. 정책으로 하면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 이 작가의 저 신발이 통하는 이유가 그거였네요. 정책으로 뽑지 않는 정책 뽑지 않아. 예. 정책으로 뽑았으면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예? 허기는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일단 정당을 보죠. 첫 번째 정당 보고 두 번째는 인물을 봅니다. 누군지 또 인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인지도나 이런 거 홍정욱이 잘생겼다고 뽑아주는데 뭘 노회찬을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정욱이? 저는 그거는 정말 제가 두고두고 화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노회찬 전 대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인물이 결정돼야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육사 지방선거가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없었으면은 야당이 아마 대패했을 겁니다. 야당이 대패했을 거고 야당이 대패를 했으면 김한길 안철수 지도체제가 흔들렸을 거고 그렇다면 뭐 조기전당대회 이야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 가지고 뭐 7월 30일 못 치른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3월달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전당대회도 나오고 지도체제 바꾸는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권과도 빨간불이 들어올 거고 뭐 그랬을 텐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어쨌든 두 사람이 730까지 이 치로 갑니다. 근데 730에서 또 이겨야겠죠. 730에서 진다면은 이게 뭐 한두 석 싸움이 아니고 최소 12석, 최대 16석까지 나올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다 치러집니다. 뭐 예전처럼 뭐 영남 몇 석, 호남 몇 석 이게 아니고 영남, 호남, 충청 또 수도권 다 치러지기 때문에 정말 미니 총선 같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야가 다시 한번 육사에 이은 진검승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에 육사 이어서 뭐 육사는 그래 무승부라고 치고 그래도 진 건 아니니까 새정치연합이 730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김한길, 안철수 투톱 체제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고 안철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정치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다만 누구를 후보로 했느냐 공천 문제거든요. 이번에 윤장현 같은 그런 일을 또 서울에서 이번에 뭐 그렇게 한다면 혹은 또 이번에도 호남에서 광주에서 선거 있고 그렇거든요. 이용섭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네. 그리고 전남에도 이번에 전남지사 당선된 이낙연 의원 그 자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광주 전남 새정치연합의 텃밭입니다. 여기에 또 저번처럼 경선 없이 안철수 사람을 넣으면은 전략 공천이란 이름 아래. 그럼 문제가 네. 크게 돼. 그거 특히 서울 지금 말이죠. 동작을에 금태섭 대변인이 공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동작을은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이번 730 미니 총선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우는 것이 바로 동작을입니다. 그렇죠. 정몽준 의원이 갖고 있었던 자리고 또 서울이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 호남 뭐 이쪽이야. 뭐 어차피 새누리당 텃밭이고 새누리당 텃밭이고 이렇지만 이 서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이 서울에 중진이 아마 차출될 겁니다. 거물급 인사. 지금 나오는 게 뭐 김문수 의원 나오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고. 오세훈은 안 될 것 같고 오세훈 공천 안 될 것 같고 나온다면 이제 나경원, 이혜훈, 김항식, 김문수
이정현 수석이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환장하겠네. 김무성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이정현 이야기는 뭐 김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정현 수석이. 근데 이거는 이정현 수석이 여기 나오면 진짜 이건 국민 우러가는 짓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고 여기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한 거 아니야. 얼마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말 실수 많이 했죠. 한두 번 했습니까? 눈물 줄줄 짰지. 문자 그 기자들 잘못 보내가지고 얻어먹었죠. KBS 사태 이렇게 많은 장불일이 누구예요? 그 많은 대통령을 보좌 잘못해서 그 수많은 죄를 저질러 놓고는 사태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나온단 말이야? 그게 국민 우롱한 시. 저는 오히려 이정현이 나와야 된다고 봐. 동작에. 그러면 내가 새정치연합 후보로 나가도 이길 수 있어. 오, 이 작가 드디어 정계로 진출하는 겁니까? 그만큼. 저 얘기를 할게요. 이정현은요, 김포는 몰라. 김포는 나가면 모르겠지만, 동작은 나오면 100% 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정현은 나오면 진다. 이런 건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정현 수석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동작은 이제 김문수나 뭐, 김항식, 이혜원, 나경원, 이거 거의 다 지금 나오는 다 진짜 거물급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서려면, 새정치연합도 이 중요한 선거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그 말씀하셨거든요. 대중적 인지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인지도 급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그런데 이게 또 자기 사람이라는 금태섭원이 나온다면은 이기면 좋죠. 이기면 대박이지 뭐. 이기면 대박인데 졌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또 비난을 비발친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선거구 말고, 글쎄, 다른 데로 뭐 보내시든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아니,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변인 하고 계시잖아요. 네. 원내로 다음 선거에 들어가시면 되지 뭐. 아니면 다음 또 보궐선거 있잖아요. 보궐선거 줄줄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때 가시면 되지. 꼭 서울 동작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원래는 말이죠. 아예, 솔직히 거물급 인사라고 하는, 지금 천정배 의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영 의원, 이런 이야기 지금 서울 동작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물급 인사가 아니면 차라리 지역위원장한테 주는 게 맞아요. 지금 동작을, 지역위원장,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오히려, 그지? 세우물이 피하다. 윤장현 같은, 광주가 변해야 세인물, 그렇게 해서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위원장, 세인물, 허동준 씨인가 그럴 텐데, 그분 하시면 되지 뭐. 그래서, 거물급 인사가 아니면 지역위원장을 차라리 낫다. 그게 아예 참신한. 자, 새누리당은 김문수, 김항식, 이런 사람들, 나경원 이런 정치인들 하지.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새 인물을 보여드리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니까. 그 지역 터줏대감으로서 오랫동안 계속 그 지역에서 일을 해온 일꾼이다. 그렇지. 네. 차라리 그렇게 붙는 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을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튼 보선 얘기하다가 나왔죠. 그런데 동작을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730 미니 총선에서 동작을이 누구를 공천하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12개 혹은 최대 16개 아직 지금 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금방 지금 판결 납니다. 정두원 같은 사람. 거의 지금 아웃, 제 생각은 아웃이거든요. 아웃되면은 거기도 이제, 거기 서대문이죠? 서대문. 이런 쪽에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만 해도 지금, 경기도에는 몇 군데 겁니까? 5군데 현재. 그죠? 맞죠? 5군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런데 김문수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문수, 예. 전 경기도지사. 네. 예. 아직도 지사예요. 그렇구나. 아직도 지사입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 양반이 지금 국무총리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무총리를 할 수도 모른다. 안 합니다. 김문수가 국무총리를 왜 합니까? 김문수 이야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이 그냥 쓰는 낭설이고, 제가 김문수로도 안 나가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당선이 보장돼 있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팽개쳤는데, 예? 국무총리를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하는 순간에 대통령하고 굿바이, 째이째인 빠이빠이인데, 사요나라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이것도 우리 역사상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이 배출된 역사가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다 얼굴 마담하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쫓겨나는 자리가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그렇죠. 자리죠.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네. 이번에도 정호원 국무총리, 국무총리 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중요한 건요. 그동안 존재감 전혀 없으셨다가 책임 사퇴할 때도 욕 바가지로 먹고 있다가 제때 못 사퇴를 하셨잖아요. 존재감이 왜 없냐면요.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이 우리 세월호 참사 있을 때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합니다. 사람 국무위원들 불러놓고 국무위원들 똑같이 노란 잠바떼기 그 지금 중요한 상황에 잠바떼기 입고 와갖고 뭐 막 받아 적어 대통령이 얘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옷은 지급한 걸까요? 아니면 지급됐겠죠. 그 긴박한 와중에. 그러니까 네. 뭘 적냐고 거기다 걷다 대고 차라리 그럼 끝나고 나서 이 A4 용지 달라 그러지 뭘 쳐다봐서 적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꽂는 리더십이거든요. 그 자리는 토론이 없어요. 거기 토론이 있겠습니까? 상명하복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거거든. 전형적인 이 작가 스타일. 그렇네요. 네. 그래도 우린 잘 되잖아. 당신 생각이죠? 이제 잘 되잖아. 당신 생각이죠? 방송 1위 하는데 아까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업로드 방송 1위 하잖아요. 모래성일 수 있어요. 모래성이면 그때 내가 제 리더십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 같은 문제가 터지고 국가의 어떤 잘못된 걸 알았다면 대통령 리더십 바꿔야죠. 저도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리더십이지만 문제가 생겨 바꾼다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꾸겠죠. 이박장 세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네. 리더십 바꾸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문제가 드러났으면 리더십 바꿔야 돼요. 상명하복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토론할 수 있고 모여가지고 뭐가 문제점이냐. 대안은 있냐 없냐.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사람이요. 뭐가 이상적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했어.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안 훌륭합니까? 깜이 되는 사람. 저희가 왜 흔히 깜냥대로 단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혹시 이거 잡혀갈 만한 발언인가?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나? 괜찮아요. DJ 네. 때도 그렇고, DJ 때 처음으로 토론을 도입한 거죠. YS는 토론 자체가 안 된 사람이고, DJ가 토론을 처음에 언급해서, 그래도 그때는 좀 권위적이었어. DJ가. 토론하면서. 또 DJ가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조금, 쫑구도 좀 먹고,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무효정은 계급장 떼고 토론했었잖아요. 그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금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일일이 그냥 모든 걸 다 지시하고 받아 적고, 이러니까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금, 누구 장관 이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 데 가서 옆에 가서 물어보세요. 교육부 장관 이름 말해봐. 모른다니까? 안행문 장군. 유정복이 안행문 장관이 누가 알았어요? 이번에 경기시 장관이니까 그때 안행문 장관이었어? 이게 아는 거지. 몰라. 왜 몰라? 옛날에는요. DJ 정부, 노무현 정부 장관 누군지 다 알았다니까? 왜? 그 사람들이 존재감이 있는 거야. 자기 역할을 충분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국무총리고 누가 장관이 전혀 몰라. 대통령이 다 지시하면 고개 툭 숙이고 다 받아 적기만 하는데 자기 의견을 내진 안 하고 자기 주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저희 장관들 이름 많이 알았어요. 그분들 거기서 물의를 일으키셔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비서실의 문제점이 또 이 중에 하나입니다. 비서실의 힘이 워낙 세니까 관계부처 장관들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김기춘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기춘을 자르고 대통령의 리더십 바뀌어야 된다. 만기 칠남 이거 없애야 된다. 다들 토론하는 걸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무총리 인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죠. 지금 국무총리는 뭡니까 지금? 이건 바지 사장도 아니고 말이죠.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물러날 거 지금 예정해놓고 지금 국무총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문제인 거지. 국무총리가 정홍원 씨가 사표 처음에 낼 때 청와대랑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사표 낼게요. 이렇게 보면 경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금 일을 벌일 거라면 사표 쓰게 하면 안 됐지. 근데 요런 역풍을 일단은 막아보자. 요런 바람을 막아보자고 일단 국무총리 카드를 던졌거든요. 사표 카드를. 그런데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 막 썩난 민심이 올라왔었죠. 지금 그럴 때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지금 사퇴는 안 하고 일단 이 사태가 마무리하면 바꾸겠다. 이건 뭡니까? 약속 해임입니다. 약속 해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국무총리는 그대로 가요. 언젠가 해임 되겠지만 국무총리 말이 밑에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안 먹히죠. 당연히 안 먹히죠. 컨트롤 타워를 할 사람이 지시하면 좀 있으면 물러가. 내가 왜 그 말을 왜 들어? 정부 부처 장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한 달, 두 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이 뭡니까 이게?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서리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뭐 다른 걸 하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드가 박근혜 욕 안 넘어게 하려고 어정쩡한 스탠드가 돼버렸다니까. 근데 항상 이런 식 아니었나요? 슬쩍 던져보고 여론의 추이보고 아니면은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네. 나오냐 슥 눈치만 슬슬 보는 거지.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 나름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어떻게든 대통령 욕.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대통령 욕하는 거 쉬웠잖아. 네. 대통령 욕했어요. 다 욕했죠. 근데 이제는 새누리당은 이런 애들 뭐라고 하면 대통령 욕하면 발끈하잖아요. 아우 저희도 지금 쫄잖아요. 감히 최고 저놈을 건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 최고 저놈. 뭐 똑같다. 극과극 통한다고 똑같다니까. 아우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그게 알았는데. 무슨 국회의원들입니까? 입법부가 뭐하러 있어요? 행정부 견제하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 지금. 전부 다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려고. 김진태 이런 사람들. 국무총리는 인선이 빨리 돼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김문수 지사는 국무총리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맞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연락한 게 심대평 지사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죠. 심대평 지사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일단 충청도 민심을 잃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럽니다. 우리는 세종시 이거 당연히 노무현이 만들었다 하는 거지. 그런데 새누리당 애들은요 박근혜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네? 세종시를. 왜요? 이명박이 안 된다는 거 박근혜가 갖고 얘기하고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박근혜가 막았다 이거지. 그래서 박근혜가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세종시도 뺏기고 충남도 뺏기고 대전도 뺏기고 충북도 뺏기고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충청도 사람들 마음을 다잡자 이런 의미에서 심대평 전 의원을 이번에 데리고 올라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심대평의 하만평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종인 씨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 씨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계속 나왔죠. 초대 국무총리 할 것이다. 근데 그런데 그분 두 번이나 팽당하셨는데 다시 오시면 그분 자존심 없는 분 아닌가요? 충분히 박근혜 부르면 온다고 봐요. 진짜요? 부르면 온다고 보는데요. 그 양반은 계속 그랬어. 누가 부르면 다 갔어요. 박정희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박정희 때 시작했고 정치는 어디서 민정당부터 전두환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DJ 밑에도 갔었잖아요. 노무현은 같이 일 안 했어요? 일했어요. 그러다 박근혜도 갔죠. 부르면 가요. 부르면 가니까 부르면 가는데 문제는 박근혜가 부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 초대 국무총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김종인이가 안 될 것이다. 왜 그랬냐면 이 소위 말하는 건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박근혜 의중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자기 의중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발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작가가 저 같네요. 자기 의견에 터다는 사람.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토론을 하잖아. 박근혜는 토론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의원이 껄끄러워요. 껄끄럽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거거든. 초대 총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안대희 얘기 나올 때도 김종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김종인보다는 그래도 안대희가 유들유들하거든. 그래서 안대희 카드를 선택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카드였고 그것도 뭡니까? 안대희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려고 나중에 뭔가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가 박근혜랑 틀어지면서 내가 이제 이 정부에서는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변호사 개업해하고 그 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안 받았다니까. 그런 게 없었다니까. 이 사람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랑 싸우는 바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내가 뭐 다시 임명될 일은 없겠나 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 돈이나 벌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에서 그렇게 된 건데. 김종인 씨는 그 이후에 외국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외국 나가버렸으니까 네.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걸리는 거는 예전에 이 양반이 수뢰 혐의가 있어요. 뇌물 혐의가 있거든. 물론 한 20년 전 일입니다만. 근데 20년 전 일 가지고 그래서 야권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또 그때는 정치적 문제가 있었어요. YS한테 정치보복 당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김종인 잘못해서 몰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야권이 당연히 비난하고 비판을 하겠죠. 하지만 뭐 무슨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거나 그런 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김종인 카드를 만약에 이번에 한 야권이 압승을 했으면 한 7대 10 정도로 그랬으면 아마 김종인 카드 썼을 거예요. 근데 8대 9였기 때문에
박근혜가 아마 기존까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심대평,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무총리 빨리 인선이 돼야 됩니다. 국무총리 인선이 돼야 개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안 되면 개각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하고 개편을 해야겠죠. 문제가 됐었던 청와대 비서실도 개편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 항상 있었던 인선에 장관들도 있어서 바꿔야 되겠고. 예. 밖에서 이제 국민들이 늘 하는 얘기는 가장 큰 문제는 비서실장이 문제잖아요. 근데 늘 비서실장 그대로 유임이 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바꿔본들, 뭐 장관들이 바뀌어본들, 비서진들이 바뀌어본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갈아치우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안고 가기가 부담이 되면서 지금 계속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핑계 대냐면 아직 1년이 안 됐다 비서실장 한지.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 이런 걸 봐서라도 조금 더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왜? 허태일을 몇 개월 만에 잘렸어요. 허태일 몇 개만 잘라가지고 김기춘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끌고 가려는 핑계밖에 안 되고 이번에도 만약에 계속 선거 전에 김기춘 실장이 사임할 뜻을 굳혔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왜 쏟아졌겠습니까? 선거에 유리하게 이기겠다.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쨌든 패배하지 않았잖아. 여당 입장에서 패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반성을 했다면 바로 사퇴했겠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 계속 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대통령이 리더십이 변했구나. 혹은 이제는 불통이 아니고 화합을 가려는구나. 그렇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 심대평 씨 이야기가 말았는데 어쨌든 심대평이나 김종인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안대희를 그렇게 보내놓고는 또 PK라든가 법관 출신 다시 임명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국민하고 한번 싸우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일단 PK를 제외하다 보니까 김종인 씨 서울 출신이거든요. 심대평은 또 충청 출신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또 지역 때문에도 안 돼. TK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역사상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같은 지역에 있었던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없었다니까. 뭐 전두환도 쇼하느라고 얼굴 마담은 저기 호남 사람 안 치고 그랬단 말이죠. DJ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TK인데 국무총리까지 TK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김문수 지사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면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적 안배라는 게요. 사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또 호남 출신이면 뭐 하냐고요. 그런 사람을 앉혀놓으면 뭐 하냐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 안배는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처럼 PK가 독점하는. 이건 근데 사실 대통령이 TK인데 왜 PK 독점이 이루어지냐면요. 김기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기춘이 들어가고 나서 PK가 이제 주요 보직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춘의 나라인지 박근혜의 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어쨌든 그 국무총리 인선이 빨리 되고 내각도 개편이 되고 중요한 거 청와대 비서실도 빨리 개편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정말 대통령이 화합을 꿈꾸고 국민들을 원한다면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야당 당수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돼. 대화를 하는 거지, 이제. 정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일단 누굴 만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참, 우리 기춘이 형하고 둘이서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낯을 많이 가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나 참 안타깝네요. 근데 청와대 내로 불려가는 사람이 몇 명 있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술자리에서 얻은. 누구요?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합니다. 하여튼 젊으신 남자분이시는데, 할 얘기가 많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 그렇고, 우리 730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730이 아까 동작 어른 그런 얘기 했습니다. 중요한 선거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아쉬웠던 것도 수도권에서 패했다는 거죠. 서울 하나만 잡고 인천 경기 졌다는 건데, 인천은, 그래요. 일단은 그 패배 원인은 이제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송 시장이 어떤 스키십 도민들의 스키십 부족했던 거 그런 거라고 보여주고 아까 다른 우리 야권 현 지사들보다 평가가 바뀌었어요. 시민들 자체의 판결로 그런 것 때문에 하던 것 같은데 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주 퍼센트가 아주 작았죠.
퍼센트 작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패배를 해서 이제 그 김진표 지사도 이제 김진표 후보도 국회의원을 간두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 남경필, 김진표 다 다시 합니다. 그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수원의 4군데 가운데 3군데가 다시 하는 거죠. 수원 4군데 맞나? 아마 그럴 건데. 3군데서 다시 하게 되고 그 이번에 인천시장이 된 유정복 김포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여기 아까 왜 이정현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진성호 의원이 또 나온다는 유제트 진성호 의원이 나온다는 진성호 될 것 같은데. 오. 그래요. 뭐 김두관 의원이 여기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두관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 있는데 글쎄요. 김두관 의원이 근데 김두관하고 진성하면 김두관이 이기겠지만 여기가 지역 김포라는 데 있는 거죠. 김포가 아무래도 여당 힘이 좀 받는 곳이니까 그렇죠. 또 평택, 예, 평택도 지금 새누리당 이재용 의원이 지역구인데 여기에 이제 임태희 실장 이명박 대통령 할 때 비서장 임태희 씨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이계한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계한 의원이 지금 어쨌든 안철수 의원으로 불리죠. 안철수 계 사람으로 그렇죠? 불리는데 예. 저는 이계한 의원한테 한번 줘야 된다고 봐. 인간적으로. 이계한 의원한테 한 번에 새정치연합이 이 사람 계속 양보했어요. 진짜 지금까지. 누구 나갈 준비하고 있으면 누구 나간다면 양보하고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한 번에는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고 평택 정도면은 평택이 꼭 뭐 여권을 텃밭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평택에 그 쌍용 자동차 있지 않나요? 그렇죠. 쌍용이 네. 있죠. 그러니까는 평택에서는 이계한 의원이 한번 나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 경기도는 이 정도고요. 광주, 전남, 한석씩 또 대구가 아니고 대전이군요. 대전은 이번에 그 대전시장으로 나가서 떨어진 박성용은 있는 곳이죠. 대전. 그리고 충북은 뭐 윤진식 이번에 도시에서 떨어진 사람 그 양반 충주 그렇게 한석이고 이제 울산, 부산 뭐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울산, 부산이야 뭐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문제는 서울, 경기, 대전, 충북이죠. 여기서 아마 치열한 접전. 그것도 과연 왜 또 심대평의 항합평이 지금 국무총에 오르냐면 자 보궐선거에서 충청도 지역에 3석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의 사람들 민심을 다 잡을 필요가 있거든. 이겨야 되잖아. 그 새누리당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거라니까. 아니 뭐 그 새누리당 이왕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이번에 충청도에서 대전이나 충남이 이겼던 거는 안희정 대망론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JP 이후로 최고의 정치인이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감, 기대감. 그 수면 위로 꽤 많이 떠올랐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충청도 핫바지론 이래가지고 충청도 사람들이 JP 때부터 많이 당했다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이건 뭐 충청도 핫바지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JP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민심을 다독거릴 피고 있고 항상 외면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 그렇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런 아마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충청도도 피해 의식이 조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충청도 항상 캐스팅 보드는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소외당했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영호남 싸움이 치열했었고, 또, 영남에서는 계속 다른 정치인이 나오면서, 영남 패권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전두환, 오태호, 김영삼 다 영남 사람이었잖아. 패권이 완성됐고, 그 반대편에서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 사람들한테 대여점하고 계속 싸우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이렇게 갈려서 싸웠던 거고, 충청은 캐스팅 보드가 못진 거죠. 그러니까 맹주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좀 피해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대평인 안희정 같은 사람한테 조금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대평 같은 사람도 유권자들 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심대평을 데리고 온 것 같고 분명히 730 보선에 심대평이 되면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싹쓸이 하는 거 쉬운 일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역시 뭐 후보 누구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힘들다고 봅니다. 싹쓸이 하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730 재보선 선거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번 6.4 선거 이상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승리해야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함부로 못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승리해야 되겠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이날이. 그러니까 투표율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56% 정도 투표율이 나왔죠. 상당히 저조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항상 제일 밑으로 쳐지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고심해보자. 이번 그 사전 투표 같은 것도 하루를 좀 늘려서 한 금토일 3일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든가 혹은 6시까지 있는 투표 시간 8시까지 하는가. 근데 새누리당이 저렇게 사전 결사 반대하고 나오니까 투표율 높이는데 왜 반대하냐 말입니다. 자기들 불리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야 우리 분리해가지고 투표율 높이는 거 반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한 명분을 대야죠. 그래서 명분 나오는 게 돈이게 돈. 이것들은 뭐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근데 말이 안 되죠. 2시간 연장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2시간 연장한다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더 투입되냐고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엄청난 돈이 든다, 뭐 몇백억이 든다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히 파보면요 진짜 코웃음이 납니다. 뭐냐면 2시간 더 일하는데 사람은 배로 뽑아요. 배로 뽑고 또 식대비도 한 끼를 더 늘리고. 아니 그거 그냥 저녁만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예 그냥 통째로 늘려버리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끔 인건비도 더블로 늘려버렸어요. 2시간 들어가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6시까지 일하다가 2시간 더 일하면은 소위 뭡니까 이거? 연장 근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투입하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연장 근로 수당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아예 그냥 2배로 튀겠다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누리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쿵짝쿵짝 하는 거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관리위원회도 못 믿겠다라고 많은 유권자들이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전에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했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못 믿겠는데 우리가 사전투표고 뭐고 이것도 불안하다 이러고. 예.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저희가 엄청난 비난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개표 가지고 장난을 못 쳐요. 근데 사실은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거는 먹어야 들어야 당연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표를 조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개표를 조작하려 그랬으면요. 거기 국정원 동원 안 했어요. 국정원 말로 동원합니까? 개표 조작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직접 참여해 보시면 알아요. 그게 개표 조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어쨌든 이 작가님 직접 참여해 보셨어요? 저는 구경했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참관. 근데 그리고 또 취재를 했어요. 직접 거기 참여한 분류하고 수개편 거기 같이 공무원들 몇 명이랑 방대하게 취재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얻어낸 거죠.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여러분들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투표율을 높이는 거,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건 정말 협조해줘야 되고, 아니 투표율 높이는데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논리가 없으니까요. 또 논리가 없고 명분이 없으니까 뭘 갖고 올라왔냐면, 김지진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투표를 2시간 8시까지 연장하면 개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들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논리가 없이 그런 것까지 갖고 왔단 말이야. 결국은 투표를 높아가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거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라든가 혹은 18세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야당에서 얻어내야 된다. 6시를 8시까지 늦추는 거다. 혹은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그러니까 일단 두 개를 다 떠지는 거야. 두 개 다 해야 된다! 해놓고는, 그래? 싸우다가, 우리가 한 개 양보할게. 이게 정치력이고, 이게 협상력이거든요? 바보 같은 이런 게 없어. 그때도 2012년 대선에 거의 다 돼가지고 투표율 연장하자 그랬거든. 그거 새누리가 받아주겠냐고. 지금부터 하란 말이야, 지금부터. 왜 지금부터 못하냐고. 닥쳐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 요구를 하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자, 새누리가 보고. 투기 만들자. 니네 2개 다 받아라. 만 18세 받아라. 다른 선진국 사례 들고 와가지고. 근데 새누리가 2개 다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럼 한 개라도 하자고. 이게 정치력이지.
야당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중요한 문제점 투표를 높이면요. 진짜 0몇 %도 높이면 야당이 유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투표겠죠. 그러니까 6730 재보선 날에 공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짬내서 투표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열심히 투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이 방송을 야당이 좀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반대로 여당이 듣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이 작가님 오늘 명쾌한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에도 듣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다음 주에 봬요.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